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7일 밤입니다. 이 구속 기소된 정광훈 목사는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분입니다. 아주 중대한 병입니다. 그게 경추, 목뼈죠. 목뼈 부근에 쇠막대기를 3개를 박아서 지금 지탱해야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당뇨도 또 앓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제 재판을 받는데 기소를 했으니까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없다. 그럼 재판 자체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일 딱 일주일 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가 보석 신문기를 열어가지고 검사 의견 그리고 변호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 목사 변호인은 이날 이미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데다가 신이 내린 고난으로 출국할 리도 없으므로 도망갈 염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 목사가 목뼈 부분 경추부를 수술했고 신장 기능 부정까지 앓고 있다면서 전 목사가 경추 1, 2번의 운동 기능이 없어 넘어지거나 수면 중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해 경추 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 수감돼 있어가지고 응급 처리가 불가한 상태다. 즉 급사의 위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전광훈 한기총 회장을 구속한 것은 불공정한 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 목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가지고 구속되고 나니 마비 증세가 다시 와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있다. 저를 심판해도 좋고 처벌해도 좋은데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선에 관련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3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저지른 것도 죄질이 무겁다.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본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이. 이 병 때문에 보석 신청을 했으니까 급한 것 아닙니까? 또 의사도 급사 위험이 있다고 했으니까 빨리 가부간의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는 내보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석받은 사람들 예컨대 김경수 아주 무거운 선거 부정 행위죠. 정광훈 목사의 선거법 위반과는 차원을 달리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보석 상태에서 경상남도 지사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태 전 대법원장도 보석 상태입니다. 보석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보석 신청을 해가지고 보석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과거에는 한 40%가 됐는데 최근에는 36%로 내려왔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분의 생명의 안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습니다. 이 진단서를 읽어보면은 도저히 감옥에 넣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발급을 했느냐 하면은 이 정형외과 의사가 했습니다. 의사 성명 김용욱 라파 메디앙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가 발행한 이 진단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단서니까 이 전문적인 용어가 많은데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 성명 정광훈
생년월일 1956년 3월 28일, 올해 64세입니다. 상병명, 임상적 추정, 주상병, 주된 병명은 뭐냐? 경추 후종 인대 고라증, 수술을 3번 했다, 이렇게 됩니다. 경추 후종 인대 고라증, 후종 인대라는 것은 후는 뒤에라는 뜻이고 종은 이 세로로 쭉 내려가는 인대, 즉 척추를 따라서 쭉 세로로 내려가는 인대가 있죠. 인대가 고라증, 뼈처럼 변하고 있어가지고 척수를 눌러가지고 통증을 주고 마비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후종 인대 고라증인데 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상병은 경추 척수증, 그러니까 후종 인대 고라증으로 인해 가지고 척수 마비가 온다든지 척수에 통증이 온다. 그 다음에 신경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경추 척수증성 상지 하지 신경마비 보행장애, 이렇게 해서 상지니까 위에 있는 주로 팔, 하지, 다리, 보행장애,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당뇨가 있다. 당뇨병성 신경염도 있다. 만성피로증후군, 갑상선 저하증, 당뇨병성 방광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료 내용입니다.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입니다.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경추부의 충격을 주는, 경추부의 목 부분에 충격을 주는 일체의 잠재적 위험 환경에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함,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경추부에 대한 타격, 충격, 과도한 움직임에서 절대적 보호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절대적 보호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보호된, 절대적 보호가 절실한 상태라고 했으니까 의사의 심정을 알 수 있겠죠. 경추는 이 목뼈입니다. 수술 후 제3경추에서 제7경추 사이, 그리고 제1 흉추가 전방 후방 고정 상태임. 즉 쇠를 박아가지고 이 목뼈를 지금 고정시켜 놓은 상태다, 이겁니다. 경추 척추 수술 고정 부위 상부인, 즉 여기에 힘을 받았는데 이쪽 상부라 하면 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상부인 두부와 머리와 제1, 제2 경추간이 손상을 받을 경우 순식간에 생명징후 소실 등 급사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 급사의 위험이 있다가 아니라 상당히 높다고 했습니다. 경추 고정 부위, 제3경추, 제7경추, 제1 흉추 부위의 척수는 외부 손상에 취약한 상태임. 즉 힘을 박아 놓은 그 주변에 있는 척수는 외부 손상을 받으면 매우 타격을 심하게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추 척수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상지 머리의 부분의 감각 이상, 근육 마비 증세, 하체 보행 이상이 이미 기정상으로 있는 상태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문의의 정기적 검진과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정기적 프롤로 치료, 이 주사 주는 거죠. 당뇨 치료, 당뇨병성 신경염, 신경마비, 보행장애 치료가 필수적임. 여기 뭐 반드시 절대적으로 절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 주 1회 혈당, 간기능, 콩팥기능 등을 위한 기본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수시로 생명징후인 혈압, 맥박, 호흡 측정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니까 수시로 혈압, 맥박, 호흡을 재가지고 급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누가 같이 자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혼자 자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자다가 몸부림을 치다가 갑자기 목을 이렇게 돌리면은 급사할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을 꼭 잡아 넣어야 됩니까? 그리고 구속 기소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구속 재판을 해야 됩니까? 증거인멸 이유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다 녹음이 다 되고 동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도망갈 염려가 없습니다. CCTV로 24시간 관찰 대상입니다.
근데 왜 잡아넣습니까?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검사, 판사가. 그 정치적인 건 뭘까요?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하야를 주장한다. 문재인 탄핵을 주장한다. 이 정권에 부담이 된다. 이것 아닙니까? 총선 때 무슨 역할을 할지 모르겠다. 근데 이건 다 이유가 안 되는 게 구속 해제를 하면서 조건을 달면 됩니다. 집에서 나오지 말라든지,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든지 조건을 달면 돼요. 그것도 하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아닙니까? 제일 나쁜 결정은 늦게 하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정광훈 목사 신변에, 신상에, 생명에 이상이 생기면은 검사, 판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바칩니까? 생명을 교환할 수가 있습니까? 제발 상식적인 판단, 그리고 법정신에 따른 판단, 무엇보다도 인간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법률 기술자로서의 판단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